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3장, 재테크를 시작하는, 단원이죠. 그래서, 수업 시작은 벌써 4주차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재테크 시장은 예금 통장 나누고, 두 번째는 어떤, 수시 입출금 예금에 가입하고, 또 세 번째, 목돈을 모아보자. 과연 어떻게 적금을 하는 방법, 네 번째 목돈을 안전하게 부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정기예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기타 특수예금 또 참고할 만한 정보는 있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챕터 넘버 3장 보시면 우리가 통장이 100개가 넘는다고 알려진 탤런트 최란 씨와 그의 남편인 전 농구 감독이죠. 이충희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죠. 아마 최란 씨는 지금 61년생이죠. 소띠인데 아마 김천이 고향인 우리 경북 지방 사람입니다. 재테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테크의 실천은 바로 통장을, 그죠? 우리가 예금 통장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장 시작하기 전에 30세가 되는 남성입니다. 월 소득은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우려 합니까 하는 부분은 뒷장에서 학습하도록 하고요. 재테크 시장 바로 예금 통장 나누기죠. 그죠? 자, 그럼 예금 통장을 어떻게 절약을 했어. 그죠? 통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통상 우리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수시 입출금 통장, 그리고 저축 통장, 투자용 통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비상금 통장이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통장에 모인 현금 중에 일부는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한 지출의 방법이고, 또는 우리가 이런 자금을 수시 입출금 통장에 오래 머무르게 하면 이자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빨리 목적별로, 그죠?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장에서 설명하는 주된 내용은 바로 수시 입출금 통장과 그리고 저축용 통장, 투자용 통장, 정기예금, 적금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럼 비상금 통장은 바로 우리가 CMA라는 통장에서 통상 캐시 매니지먼트 카운트에서 우리가 CMA 통장, 하루만 맡겨도 우리가 돈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시 입출금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전형재금 예금 통장에는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요즘 각각 맞는 CMA 통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일반 저축예금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그죠? 보통예금은 더 피할 수가 있고, 왜?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CM의 통장의 이자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CM의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죠? 우리가 동부증권부터 금리가 많게는 1.50%, 그죠? 금리가 적은 HMC 투자증권에는 1.3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 전문 사이트인 여러분들 모네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바로 왼쪽은 CMA 통장이고 오른쪽은 바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CMA 통장은 바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고 이자율이 높아서 목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 자체가 나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권장된다. 자, 그럼 우리가 통상 예금은 우리가 보통 예금, 저축 예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예금은 대부분의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0.1% 수준이고, 자, 그럼 0.1% 100만 원을 1년에 가져갔을 때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축 예금은 보통 예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함에 있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축 예금은 저축 역할의 수단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축예금은 복리자를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그죠? 복리자는 저축금액과 기준에 따라 틀어지는데, 우리가 저축예금이 5천만 원 가정이면, 그죠? 5천만 원에 대한 0.2% 이자율은, 그죠? 바로 5천만 원 미만이면 0.1%의 이자율을 적용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쉽고. 또 우리가 통상 이 저축금에 비해서 하루만 맡겨도 돈이 나오는 우리가 CMA 통장입니다. 그죠? 이 CMA 통장은 바로 은행용 금융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고객의 예탁금을 그리고 국공채 단기금융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운용해서 그 수익을 고객들에게, 그죠? 우리가 되돌려주는 그런 단기금융 상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리계좌라는 용어보다 우리가 통상 CMA라는 그런 용어로 더 많이 부르줄 수가 있죠. 자, 그럼 CMA의 이자율, 그죠? 우리가 통상 교과서에 우리가 184페이지 보시면 한국투자증권인 CMA 발행 투자형 금리는 연 몇 프로입니까? 1.3%죠. 그죠? 자, 그럼 하루만 맡겨도 연 이자율을 기준 이자율에 비해서 1.3% 이자를 준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CMA 통장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단점은, 그죠? 우리가 일부 회사의 CMA를 우리가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일부 우리가 통상 우체국예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통상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미만은 우리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지만은 CMA 통장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MA를 운영하는 회사는 CMA 예금을 대부분 우리가 국공채, 소위 어떤 고정식이죠. 그죠? 이 국공채와 같은 우리가 안전한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국가 기관 산업부터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 그죠? 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문재인 펀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자체가 많이 오른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CMA 종류는 우리가 종금형 CMA, 그죠? 이 종금형 CMA는 고객의 예탁금을 어떻게 국공채나 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상품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바로 이어지는 원금 보장이 되는 CMA 부분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RP형 CMA 확정 금리를 줄 수가 있다. 그죠? 또 우리가 RP형 CMA는 우리가 국공채 그리고 은행 채권 또 우리가 우량 신용채권에 투자를 해서 이 투자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CMA로 은행 예금처럼 우리가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MMF형 CMA, 그죠? 우리가 만기 1년 미만의 국공채, 그리고 콜론, 기업보험, CP 등이 주로 운영되는 CMA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MMF형 CMA는 우리가 금리 하락에서 채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더욱더 유리한 CMA다. 자, 그리고 끝으로 MMW형 CMA, 그죠? MMW형 CMA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객의 예금을 증권사가 아닌 한국 증권금융에 예치해서 한국 증권금융이 은행 예금이나 콜론 등에 다시 한번 재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MMW형은 원리금이 영업 일수마다 정산되어서 우리가 복리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의 예치 기간이 갈수록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 3-1입니다. 교과서 86페이지 보시면 CMA의 비교 방법,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 그죠? RP형 CMA, MMF형, MMW형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금 보장이 되는 CMA, 그죠? 이 CMA는 취급 금융기관에 따라서 우리가 예금자, 그죠? 보호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재 예금이 보호되는 CMA는 우리 종합금융의 모든 CMA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메리츠 종합금융 정권의 더 CMA 플러스 발행음령 더 CMA 급여계좌 발행음뿐이다. 자, 그 외에는 예금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CMA 해서 이 플러스 CMA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별도의 통장 발행 없이 거래가 가능한 수시 입출금식 통장이다. 그죠? 은행 예금 여러분들 그 급여에도 이체할 수 있고 이체한 급여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0.1%의 우대 금리가 되고 각종 수수료 혜택이 있고 예금자 보호 상품이다. 또 이체 수수료가 무료이다라는 부분을 특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CMA 통장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죠? 자, 그럼 CMA 통장을 우리가 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급여 통장과 CMA 통장을 연동해서 CMA를 급여 통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체 출금 수수료, 그리고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 자동납부, 자동이체, 서비스 등 다양한 금리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또는 졸업 전에 취업을 해서 내가 통장에, 그죠? 통상 우리가 급여는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에 급여 날짜, 그죠? 그리고 근로일수 4시간 근무하면 30분, 8시간 근무하면 8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보너스, 명절 상여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하계 유로 휴가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또 여러분들 하는 일, 업무, 그죠? 우리가 뭐 직무 명세를, 그죠? 따박따박 여러분들이 수기로, 그죠? 각각을 여러분들 어리죠, 그죠? 그래서 적으셔야 됩니다, 그죠? 뭐 세무기장이라든지 하는 일을, 그죠? 우리가 뭐 커피 식물보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사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죠? 함부를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도, 그죠? 통상 우리가 뭐 1년, 2년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입사하시면 우리가 통상 우리가 뭐 인턴이라든지 수습 3개월, 길게는 인턴 6개월 정도, 그죠? 또 우리가 뭐 소위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알게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또 뭐 직장 생활에서 업무의 중요성도 척도를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인성이라든지 그리고 매너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질 때 직장 생활도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출근 시간에 9시간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더 일찍 와서, 그죠? 여러분들 고참들, 선배들한테 매너도 갖추고, 저 친구 참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CMA의 가입 방법이 있죠. 그죠? 자, CMA 가입 방법. 먼저 첫 번째, 정권사를 직접 우리가 방문해서 가입을 한다. 그죠? 그래서 해당 정권사 시점에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고 또 홈페이지에 사전에 예약을 하고 지정하면 더 빠르게 가입할 수 있죠. 그죠? 또 두 번째, 제2은행을 방문해서 은행 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 위탁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급여 통장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일반 보통예금, 저축예금 아닌 CMA 통장으로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 일하는 방법으로 입사하려면 통장을 어떻게 CMA 통장으로 가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모든 돈 흐름의 중심은 CMA에 있고 또 당연히 수시 입출식 통장으로 운영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급여 통장 고르기, 그죠?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우리가 통상 ATM기, 그죠? 찾다가 내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이 아닌 다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공유료도 금액이 틀리죠. 800원에서 1100원 정도. 그래서 이 만원을 찾겠다는데 우리가 수수료가 1000원 경우에 수수료율이 몇 프로입니까? 바로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돈을 은행에 그냥 괜스레 뺏기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과 거래하다 보면 각종 수수료가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체 수수료, 그리고 ATM기 출금 수수료, 타행 ATM기 수수료, 타행 이체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금리가 높은지, 그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급여 통장에 바로 이런 금융상품의 CMA 통장을 가입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CMA 통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다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럼 어떤 수시 입출금 예금에 가입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어떤 수시 입출금에 가입할까? 그죠? 그래서 이런 수시 입출금 통장을, 그죠? 우리가 KB 국민 온라인 라이프 컬렉션에서 또 우리가 신한 CMA, KB CMA,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적금으로 돈을 모으자. 적금의 중요성입니다. 왜 적금이 필요한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 적금은 일정 금액의 정해진 기간에, 그죠? 우리가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서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금이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푼돈을 모아서 우리가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것이 통상 보편적인 장기금융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시에 적금을 담보로 납입한 적금 잔액의 일정 범위, 그죠? 통상 우리가 95% 정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긴 장기적인 프레임 말고 우리가 단기적인, 그죠?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정도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재투자하고, 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런 적금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상품이로 최소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예금이 어떻게 보호된다, 그죠? 예금이 보호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은행이나 협동조합, 우리가 상호저축은행, 또 우체국에서 시급하고 이자가 매월 계산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요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세금 혜택은 생계형 비과세와 그리고 일반 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기 후에 적용 금리가 우리가 가입 당시에 약정 이율이 절반 이하로 크게 낮아지는데 유의해야 된다. 그죠? 또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금의 종류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죠? 바로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기적립식은 약정대금을 정해진 시기에 적금을 무료받는 방법이고, 우리가 자유적립식은 우리가 정해진 금액 없이 돈에 여유가 생길 때 바로 적금을 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통상 이 정기적립식이 맞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받은 급여를 가지고 봉급적에 생활하지만은 우리가 자유적립식은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자영업자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이 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 우리가 청년 창업도 많지만은 자영업 그래도 창업보다는 여러분들이 소위 어떤 PDC에, 그죠? 우리가 PDC에 계획을 세워서 또 실행하기 전에, 그죠? 먼저 확인을 해서 실행하는 이런 관리적인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PD에서 플랜 계획을 하고 계획된 부분을 실행을 하고, 또 실행된 부분을 피드백에서, 그죠?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순환적인 역할이 계속해서 우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기적금에 가입한다, 그죠? 그래서 재테크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통상 정기적립식을 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적립식은 소득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적금하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정기적립식은 소득에서 반강제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적금에 넣고 나머지는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여가 200, 300, 우리가 통상 300 가정했을 때 60% 정도, 그죠? 우리가 180만 정도는 세이빙을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300 중에서 30%는 우리가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30%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적립식 펀드도 좋고 10% 좋고, 또 20%는 그죠?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죠? 재미 삼아서 아주 주식도 우리가
아주 안정적이 있죠. 그죠?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뭐, 국민연금은 우리가 뭐, 주식은 아닌, 그죠? 우리가 한전주라든지 또는, 국채, 그죠?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그죠? 은행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있고, 또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카카오 주식을 15만원에 매입했는데, 지금 보니까 40만원, 45만원대예요. 그죠? 이런 대박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이 못하죠. 주식 같은 경우는 등락의 오름폭이 크고 낮고 고지가 상당히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적금의 선택에 어떤 적금에 가입할까? 그죠? 바로 금융기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적금은 통상적인 1금융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2금융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뭡니까? 금리와 원리금의 안정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금리와 원리금의 안정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트는 그죠? 모네타, 재테크 전문 사이트 모네타에서 검색한 것인데 보시면 화면을 보면 우리가 동부 그죠? 우리가 뭐 화면은 서울 웰컴 저축은행 그죠? 이 부분은 정기 그죠? 웰컴 저축은행의 금리가 7.4%입니다. 충북 아주저축은행 3.8%. 자, 대구의 참저축은행이 3.4%, 그죠? 저축은행이 3.2%, 많게는 7.4%에서 적게는 32%까지 이만큼 등락폭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또 교과서 보시면 여러분들 페이지 89, 92페이지 동부 신용협동조합이 6.1%입니다. 그죠? 공주 신협 5.5%. 저 밑에 남서울 신용협동조합이 3.1%죠. 자, 은행이 정기적금 한번 보실까요? 은행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2%대입니다. 2%대. 전북은행, 그죠? 하나은행 정기적금은 1.3%입니다. 그죠? 대구은행 1.56%.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금에 가입할 때는 만기를 결정을 해서, 그죠? 단기성 자금이 유리할까? 장기성 적금이 유리할까?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적금에 비하여 단기성의 적금의 이자율이 크게 낮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면 단기성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은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기성 적금이 유리한 이유는 그죠? 이런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그죠?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돈이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 해야 되겠죠, 그죠? 급하게 여러분들 부모님들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부분들이 있다. 참고로 병원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되면 나머지 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암 수술했는데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500만 원은 내고 나머지 300은 우리가 국민의료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300만 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또 여러분들이 또 보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명보험도 있고 또 우리가 화재보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뒷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차차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성 적금이 유리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두 번째, 신속히 금융상품을 갈아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좋은 상품을 우리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게 가입을 해서 한정 판매하는 은행에서 특판식으로 그죠? 특정 판매식으로 종종 그런 상품을 갈아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장기성 적금에 가입한 후에 적금 총이 불어나는 그런 솔상 재미도 볼 수가 있다. 종잣돈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적금이 권장되는 경우는 경제 간입이 우리가 부족한 경우에 스스로 관리가 어려우면 장기성 적금에 가입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돈만 생기면 막 쓰고, 그죠? 쇼핑을 하고 어떤 그런 쇼핑 중독도 있고, 또 쇼핑을 함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단기성 적금에 가입해서 만기에 받는 종잣돈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적금을 하게 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또 예외적으로 고금리 장기성 적금이 시판될 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 은행들은 고금리를 내세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는 적극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